일가족 코로나19 확진으로 충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천 법무연수원 수용 외국인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온라인 학교인 바로 학교가 개통했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 교사들이 인터넷 강의도 올리고 있습니다. 중부 상군에서 검찰 출신인 현직 경대수, 이에 도전하는 경찰 출신 이모선의 양자 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명신 앵커 휴가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충주에서는 일가족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35번째와 36번째, 38번째 환자입니다.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59살 남성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과에 다니는 33살 딸과 식당을 운영하는 57살 부인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지난 4일부터 차례로 근육통과 기침 등 일부 증상이 나타나 역학조사 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감염원도 없고 증상도 심하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따져보면 아마 14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무의미하다. 접촉자 현황도 파악은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자가격리 내지는 검사를 시키고. 잠복기인 14일간 지금까지 파악된 3사람의 접촉자만 149명. 가족이 함께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당 내부에 CCTV가 없어 카드 내역과 방문자 자진 신고에 의존해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공무위를 4명을 추가 급파를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 곳곳에 무증상자가 많은 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 확진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충주시 사례를 보면 959 콜센터와 연관된 2명을 빼면 모두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감염자들이 사회 곳곳에 있어 누가 누구에게 옮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호소문을 발표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로 연락하고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출이나 여행이나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북 34번째 확진 환자 사례와 관련해 폐렴 소견이 있었지만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보건당국 발표에 병원 측이 반박했습니다. 애초 엑스레이와 CT를 촬영했을 때 폐렴 소견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와 충주시 보건소는 환자 진술을 토대로 초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 입국자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자 32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오늘 영국 국적의 26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에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검사가 필요한 2명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살 여성도 청주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을 맞게 되면서 온라인 수업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인터넷 강의 제작에 나섰고 온라인 학교도 새롭게 개설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교단이 아닌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수능 사회 탐구 영역 과목인 정치와 법 공부 방법. 대입을 앞두고 정치와 법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서 불안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현직 교사들이 참여해 만든 인터넷 강의입니다. SNS 전용 채널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고3이 좀 두렵고 떨릴 텐데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좀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좋은 팁을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길어지면서 생긴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온라인 학교, 바로 학교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표에 따라 새로운 강좌가 시간대별로 개설되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과 퀴즈 풀기 같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개학 연기가 수업 일수 감축으로 이어짐에 따라 온라인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학생에 대한 관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과 SNS, 문자, 카카오톡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과 직접 힘든 점은 없는지 학습 지원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일단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온라인을 통해 지난해 배웠던 내용도 복습하고 선생님께 질문도 하며 혼자서 공부하는 법도 배웁니다.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것 같고 여기 선생님도 쉽게 설명해 주니까 도움도 됐어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교실은 4월까지 긴 방학을 맞게 됐지만 온라인 교실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검경 대결로 주목받는 중부 3군도 현역 의원의 등판으로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경선 없이 컷오프된 민주당 임혜종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 의지를 접은 것으로 전해져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중부 3군의 현역인 미래통합당 경대수 의원도 3선 도전을 선언하며 방어전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이게 다 정부 탓이라며 심판의 의미로 야당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지역을 살리려면 3선의 중진 의원 정도는 지역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 심판론과 인물론을 앞세웁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1억의 예산을 따낸다면 3선 국회의원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따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국비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역 간 경쟁이 먼저 도전장을 내고 기다리고 있던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모선 예비후보. 공격과 수비가 짝을 만났습니다. 총선은 정부보다도 국회가 먼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자리라며 국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 힘있는 중진 인물론에는 여당 인물론으로 맞대응을 할 겁니다. 민주적 지역 정서 론이라고 하면 론이죠. 도정, 군정, 그러면 이를 뒷받침할 국정. 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임혜종 예비후보는 강행 의지를 꺾은 걸로 전해져 두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쟁점인 검경 갈등에 빗대 경찰차장을 지낸 이무선과 검사장을 지낸 경대수 예비후보의 맞대결은 검경 대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 공천에서 배제된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다 결국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맹 전 위원장은 정부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한강수변구역 해제와 상급 종합병원 건립은 시민사회운동으로 전환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 전 위원장이 불출마하면서 충주는 민주당 김경욱, 통합당 이종배, 민생당 최용수 등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오는 7월이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토지주 반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오는 7월 1일 공원에서 해제될 운명에 처한 청주 지역 도시공원은 27곳 519만 제곱미터입니다. 청주시는 이 가운데 운천공원 등 10곳은 시가 매입해 공원을 만들기로 했고 매봉공원 등 5곳은 민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매입할 여력이 없거나 민간 개발이 어려운 9개 공원 130만 제곱미터. 청주시는 대안으로 구룡공원 2구역을 비롯한 8곳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고 목련공원 사유지는 보전녹지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수준의 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지만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경관지구로 규제 수준을 한 단계 낮췄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도 좀 살리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양쪽의 그 의견을 좀 어느 정도 수용했다. 자연 경관지구에서는 3층 이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고 술과 함께 음식을 파는 일반 음식점은 아예 허가가 안 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자연 경관지구 결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거쳐 6월 초에는 지구 지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등산로를 폐쇄하겠다며 다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과제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급여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하겠다며 도청 전 직원의 급여 가운데 최소 10만 원 이상, 최고 4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복 영동군수와 5급 이상 영동군청 간부 공무원 40명도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급여를 10%씩 자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에서 10번째, 11번째 완치 퇴원 환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주 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음성의 17살 충북 31번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 오늘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공군 17전투 비행단 소속 23살 충북 10번 환자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도내 교회 1967곳 가운데 35%인 683곳이 지난 일요일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시군과 함께 예배를 진행한 교회 683곳을 점검한 결과 36.6%인 250곳이 거리 유지 등의 지침을 어겼고 250곳 가운데 80%는 발열 체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침 위반 사실을 해당 교회에 고지하고 다시 적발되면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무인 판매장을 열었습니다. 충주시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역 농산물을 싼값에 판매합니다. 진열된 농산물을 사면 수납함에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넣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천시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천 화폐 모아 할인율을 10%로 유지하면서 100억 원치의 추가로 발행합니다. 제천시는 이번 달 특별 할인 10%를 적용한 50억 원어치가 모두 소진돼 다음 달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또 외식업종을 위한 저비용 공공배달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현재 2%인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율을 높이기 위해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